지금 보고 계신 곳은 강북구 미아동의 벽산 라이브파크 아파트입니다. 이곳 23평은 최고 7억 2천만 원까지 갔던 것이 현재는 5억 원, 31평은 최고 8억 3천만 원까지 갔던 것이 현재는 6억 원, 40평은 최고 8억 5천만 원에서 6억 후반이 되었습니다. 우위 신설선이 들어오며 초역세권이 된 아파트이며 미아 뉴타운과의 연계성이 기대되는 입지입니다. 그러나 경전철은 수송량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강북구 자체가 북한산 자락을 끼고 구릉지가 많은 동네라서 지도상으로는 미아 뉴타운과 가까워 보여도 실제 왕래를 하는 생활권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전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으로 수십, 수백만 원씩 쏟아지고 저금리로 유동성이 풍부하던 시절의 가격은 우리는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한동안 상승세가 잠잠하던 대출금리는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금리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지금, 이러한 고금리가 지속된다면 2차 조정의 가능성은 더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2차 조정, 또다시 하락장이 펼쳐진다면 그때 저렴한 가격에 매물을 잡을 수 있을 텐데요.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째, 고금리 예금입니다. 작년 레고랜드 사태부터 시작된 고금리 특판 예금의 만기가 다가오면서 이 예금을 내주기 위한 새로운 고금리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기 고금리 예금 상품에 가입하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투자금을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할 둘째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입니다. 신용이 하락하면서 사람들이 안전자산에 몰리다 보니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국채는 어려운 투자처입니다. 국채를 타이밍에 맞게 사고 팔면서 시세 차익을 보는 것이 국채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지만 미국 10년 만기 국채라면 트레이딩 차익을 보지 않더라도 장기 예적금 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시쳇말로 어려운 시기 존버를 하면서 미국이 보장하는 10년짜리 예적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입지 공부입니다. 특히 하락기를 노리는 내 집 마련 수요라면 내가 5년, 10년 뒤에도 살고 싶은 동네인가를 꼭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잠깐 살고 적당히 팔고 나가겠다는 마음이라면 남들도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부동산은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 장기 투자 싸움입니다. 미아동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미아동보다 더 나은 거주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불안할수록 하급지의 가격은 더욱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전쟁, 다시 오르는 대출 금리까지 당분간은 다시 경제의 호황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위기일수록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도 집값은 오를 것이라고 하지만 요즘 분위기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임대차 입법으로 전세 계약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기면서 일반적인 성수기와 비수기의 개념이 조금 옅어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오르고 내리는 것이 성수기와 비수기 때문인지 계약갱신권이 섞여서 그런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가 상승,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청약 완판, 오락가락하는 정부 규제, 반등인지 침체인지 흔들리는 심리, 상승하는 미국 국채, 지속적인 환율 상승 압박 등으로 부동산의 앞날을 예상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계속 현장을 걷고 변화를 눈으로 지켜보며 부동산 뉴스레터를 지속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루 5분 부동산 시황을 살펴보는 습관이 5년의 선택을 좌우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 뜨거운 이슈인 부동산 PF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이시라면 부동산 PF, 브릿지론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부동산 PF 부실이 위기의 씨앗이라는 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집을 짓는 과정은 땅을 사고 그 땅 위에 건축을 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그중 땅을 살 때 돈을 빌리는 것을 브릿지론이라고 하고 땅 위에 아파트 올릴 때 돈을 빌리는 것을 부동산 PF라고 합니다. 최근 일단 브릿지론으로 돈 빌려서 산 땅은 있는데 경기가 안 좋아져서 PF 대출이 안 되니 건물은 못 짓고 이자만 내는 부도 위기의 기업이 늘어나는 중입니다.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 정부가 보증하는 PF 대출을 일으키는 것이 정책의 방향입니다.
시간을 벌겠다는 말이며 건축 기간 2, 3년 뒤에 상황이 나아져서 분양이 잘 되면 그 돈으로 부채 상환하면 되지만 만일 경제 상황이 계속 안 좋다면 땅값에 건물값까지 배로 쳐서 위기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개인들은 이렇게 뉴스의 이면에 대한 해석이 부족하면 상황 대처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영상을 통해 부동산 시황에 대한 이야기, 입지에 대한 간략한 분석, 매물 가격 흐름 등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 제 말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돈 관련 조언은 절대 남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잘 풀리면 상관없지만 뭔가 잘못되면 사람 마음이란 게 어쩔 수 없이 그때 조언이라고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가까운 친구일수록 가족일수록 돈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최소 3번은 생각해보고 말을 꺼내야 합니다. 오히려 말을 아끼고 그 사람의 선택을 응원하는 것이 존중하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강북구 벽산 라이브파크 아파트의 하락 사례와 이곳 입지에 대한 간략한 분석을 통해 최근 부동산 분위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1, 2년간 다시 급등이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많은 입지들은 2차 조정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동안 전세가가 오르고 매매 전세 갭이 충분히 줄어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더 많은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고 가격 흐름을 체크해야 합니다. 유망한 지역, 저평가된 지역들에 대한 리스트를 사전에 준비해야 싼 가격에 급매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한 사람에게는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고금리 예금, 미국 국채 투자를 통해 현금성 자산을 불려 나가신다면 앞으로 싼 가격에 좋은 집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펼쳐질 것입니다. 저도 유망한 지역이 어디인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아파트가 어디인지 꾸준히 정리하면서 영상을 통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